에너지, 동물, 식물 등 지구상의 모든 자원은 유한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사용한 탓에 오늘날 많은 자원이 고갈 위기에 놓였고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참치도 예외는 아닌데요. 1990년대부터 남획으로 인한 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자 전 세계는 대양별 어획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참다랑어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쿼터제는 해역별로 연간 포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국가 간에 배분하는 제도로 한국 역시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한국은 연간 약 1219톤의 참다랑어 어획 쿼터를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난류성 참치가 우리 연안까지 이동하기 시작했고 어획 의도와 상관없이 그물에 걸리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괴물급 참다랑어들이 잡혀도 너무 많이 잡히는 바람에 오히려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 앞바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월 13일 새벽 3시 영덕 앞바다에서 정치망을 걷던 선장은 괴물 생선이 잡혔다는 확신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진 묵직한 느낌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무게였죠. 그리고 그 실물을 확인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길이 1.6m, 무게가 무려 314kg에 이르는 괴물급 참다랑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최근 경북 앞바다에서 참다랑어가 종종 잡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무게는 100kg 안팎입니다만 314kg은 상식을 뛰어넘는 크기입니다. 작년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잡힌 참다랑어가 160kg으로 역대급 크기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됐었는데 1년 만에 그 2배가 넘는 참다랑어가 영덕에서 등장한 겁니다. 참치는 주기적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회유성 어종으로 원래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지의 온대 및 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온 상승 및 해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강원도 인근 해역에서도 서서히 발견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314kg에 달하는 초대형 개체가 포획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게 100kg이 넘는 녀석들이 무려 1,300마리가 한꺼번에 잡힌 겁니다. 크기 100kg 이상 참다랑어가 한꺼번에 어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오히려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왜냐하면 전량 폐기하였으니까요. 경북에서 영덕과 포항이 배정받은 쿼터는 53톤인데 이미 쿼터가 차버렸기 때문이죠. 의도치 않게 잡힌 녀석들을 전량 폐기하다 보니 어획에 나섰던 기름값과 선원 인건비가 전부 허공으로 날아간 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물 참다랑어와는 별개로 한국산 참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긴 건 칼이 아니라 보급이었습니다. 장기 원정과 해상 봉쇄로 보급선이 끊기다 보니 병사들은 괴열병과 이질로 쓰러지곤 했습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량이 썩지 않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었죠. 프랑스 정부는 상금을 걸고 새로운 보존 기술을 공모했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파리의 제과업자 니콜라 아페르였습니다. 그는 잼을 만들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병에 음식을 밀봉하고 끓여 살균하는 방법을 체계화시켰는데요. 이 가열 밀봉법은 훗날 영국을 거쳐 유리병에서 금속캔으로 진화했습니다. 1810년 피터 듀런드가 주석 도금 철캔 특허를 받으며 보존혁명은 유리에서 금속으로 진화한 것이죠. 음식 보관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캔 음식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황도도 있을 테고 골뱅이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집에 필수로 쟁여두는 참치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1904년 미국 캘리포니아 몬테레이에서 정어리가 사라지자 어부들이 대안으로 잡기 시작한 게 바로 참치였는데 우연히 캔 공장으로 들어간 이 생선은 닭고기보다 싸고 오래 보관되는 단백질로 평가받으며 바다의 치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참치캔은 가난한 가정의 구원식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미군의 주요 군량으로 대량 생산되었으며 이후 세계인의 일상식으로 자리 잡게 됐죠.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수많은 음식, 바다 생물 중 참치가 캔 음식의 대표 주자가 되었을까요? 우선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밀도가 높아 고온 처리 후에도 맛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산패나 비린내 발생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향이 뚜렷하지 않아 다양한 조리법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 또 대양 회유성 어종이라 여러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어획할 수 있고 몸집이 커 기계와 공정이 용이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참치캔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발달했는데 이 한국산 참치캔을 자발적으로 홍보해주는 헐리우드 래퍼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에서 흥미로운 뉴스 하나가 타전됐습니다. 미국의 팝스타 카디비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의 고추 참치를 꺼내 김에 싸먹으며 감탄을 터뜨린 것이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미쳤다, 이 조합은 완벽하다라는 감탄까지 남겼죠.
사실 그녀는 이미 불닭볶음면과 홍삼 같은 한국 식품을 즐겨온 인물로 한식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이는 광고가 아닌 진짜 소비라는 바이럴을 일으켰고 온라인 및 다양한 매체에서 즉각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이 영상 유튜브 편집본은 400만 회 이상 기록했고 고추튜나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청자들은 마요네즈를 추가하거나 달걀 프라이, 참기름 등을 추가한 변주 레시피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산물 전문 매체 에이튜나는 카디비의 영상이 동원 F&B의 아마존 미국 공식 입점을 촉발시켰다고 전하며 산업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짚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캔참치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의 한식 카테고리에서는 한국 캔참치 브랜드 중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떻게 요리해 먹는가와 같은 질문과 함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들은 미국 브랜드보다 참치 덩어리가 실하다, 고추참치나 김치참치가 특히 맛있다는 등 구체적인 후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한국 캔참치가 일상적인 식재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렸듯 전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캔참치가 존재합니다. 그럼 왜 하필 우리나라 캔참치일까요? 이건 우리 참치업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57년 한국은 인도양에서 최초의 시험적인 참치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원양어선 한 척을 띄우는 일은 국가의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냉동기술과 장비, 경험 모두 부족했지만 한국 어부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태평양과 인도양, 아프리카 연안을 누비며 새로운 어장을 개척했고 1970년대 이후 주요 원양업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했죠. 이 시기 참치는 한국 경제의 숨은 수출 효자 품목이었습니다. 한국 참치 산업의 전환점은 1982년에 찾아왔습니다. 동원 산업이 한국 최초의 참치캔을 출시하면서 시장이 크게 변했으니까요. 당시 참치는 주로 수출용 고급 어종으로 취급됐지만 동원산업 창업주 김재철 회장은 국내 소비자에게도 바다의 단백질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 아닌 강박을 느꼈습니다. 국민소득이 점차 상승하면서 간편하고 보관이 쉬운 단백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그는 참치를 대중적인 가공식품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1982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참치 통조림 동원참치가 시장에 등장합니다. 처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당시 소비자들에게 생선 통조림은 낯선 개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원은 품질과 위생, 유통 안정성을 앞세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특히 창원에 건설된 전용 생산 공장은 세계적인 규모로 자동 살코기 분리 시스템과 고온 멸균 설비를 갖춰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열자마자 먹을 수 있다는 편의성, 고단백, 저지방이라는 건강 이미지, 그리고 밥과 어울리는 익숙한 맛은 곧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 중반부터 참치캔은 한국 식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동원 참치는 1990년대 들어 국민 반찬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냉장고 보급과 함께 캔식품은 저장용 식사로 자리 잡았죠. 2025년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이 60억 캔이 넘는데 출시 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해외 제품과 특별한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참치 통조림과 해외 참치 통조림이 차별화되기 시작한 것은 가미 참치의 등장 덕분입니다. 단순 염수, 오일 참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밥 위에 바로 얹어 먹을 수 있도록 양념과 채소, 소스를 함께 담은 형태로 발전시켰으니까요. 1980년대 후반부터 야채 참치, 고추 참치가 잇따라 출시되며 한국형 참치 통조림은 새로운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특히 위 미국 래퍼 카디비가 극찬했던 고추참치는 한국인의 매운맛 선호를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매콤달콤한 소스에 큼직한 참치살이 들어있는 형태는 기존 서구권 참치캔과 완전히 달랐죠. 이건 쌀밥의 역할이 컸습니다. 고추참치는 조리 없는 밥반찬이라는 콘셉트로 발전한 반면 서구에서는 참치를 샌드위치나 샐러드용 재료로만 소비됐으니까요. 2000년대 이후 아시아를 시작으로 K푸드 인기가 올라가고 고추 참치가 해외에서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야채 참치, 카레 참치, 짜장 참치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캔은 저장 기술의 산물이지만 한국에선 즉시식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아페르의 병조림과 듀런드의 깡통이 탄생시킨 보존의 혁명 위에 한국은 먹는 방식의 혁신을 올렸죠. 이제 고추 참치는 단지 매운 참치가 아니라 밥, 김,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세계를 누비는 작은 한식 외교관입니다. 다음은 어떤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뒤흔들까요? 오늘도 부엌 서랍의 참치캔 하나가 누군가의 문화지평을 넓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